6분이 되면 알람 소리를 울려드릴 것입니다. 이는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빨리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재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방금 소개받은 안재윤입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피처인데 할 때마다 긴장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제가 오늘은 AI라는 기술보다는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면 결국은 모든 건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 AI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보다는 AI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안재윤이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AI 변화관리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 비즈니스를 한 지는 이제 만 2년차, 3년차 들어섰고요. 저는 20개 이상의 기업에 온보딩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이거 오프닝 다 알지 않으세요? 알지 않으세요? 저는 알죠. 요거 보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제가 이거를 왜 틀어드렸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떴어요. 왜 떴나 모르겠으나 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손자병법이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무실의 풍경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수작업. 네? 직접 수작업. 수기로. 네. PC가 없죠. PC가. 자, 저는 한참 일할 때는 제 개인용 노트북 하나, 업무용 노트북 두 개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요, 사무실에 PC가 없어요. 자, 기결, 미결, 보류라고 서류함이 있고요. 펜으로 서류의 종이를 쓰고 있고요. 각 부서당 한 명 정도 여직원이 있고, 그 여직원 한 명 정도가 타자기를 썼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한테 사무실에 PC가 보급이 됐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이 됐을까요? 8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한국에 상륙되면서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위한 태동에 나섰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때만 MS 도스, 그다음에 베이직까지 막 프로그래밍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김원희 대표님 연식이 보입니다. 맞아, 그래서 하시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 시절에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앞에 PC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PC를 썼을까요? 자, 1990년대 김대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뭐예요? 저는 타자기로 천타 쳤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우리 여상을 졸업하신 우리 누나나 이모나 엄마 세대들은요, 대부분 PC 대신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박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 올해부터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쓸까요? AI 제가 써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우리는 훨씬 더 내가 기존에 쓰던 방식이 좋아요. 라는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저항은요,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는요, 저는 순서를 바꿔드린다고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죠. 자, 대표님 불렀습니다. 우리 조성원 상무님, 네, 지금 권태호 부장님, 자, 다음 주에 뭐뭐 관련해서 할 건데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구글, 내부자료에서 레퍼런스를 찾죠. 검색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엑셀이나 워드에 붙여가지고 수직 분석을 하고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을 켜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제안서 작성 및 발표를 하죠. 그런데 저는 요새 어떻게 하느냐? 저는 네이버를 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로 구글로 가서 노트북 앱을 켜요. 노트북 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미나이를 가져와서 요약 분석을 하고요. 그 재구성을 나노바나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 재구성을 하고 다시 제미나이를 통해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게 제가 검증이라고 빨간색을 켜놨죠. 이 이유는 AI는 항상 뭘 한다? 다짐. 구라를 친다. 전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검증하는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저께도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자료 있죠. 아이버바이지나 박사님께서 1시간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보여드린 이 보여드리는 워크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저는 어저께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도요. 저 예전에 제안 영업할 때 막 미친 듯이 제안 수정했거든요. 막 거의 밤도 새봤어요. 막 제안서 하나 쓰려면 일주일 동안 밤새는 거 예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20번의 이상의 수정을요 5번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회사 이름만 살짝 바꿔서 내죠. 그러다가 B사에 내는 고객인데 A사 고객사 이름 넣어가지고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바로 제미나이나 감마를 통해 감마나 제임스파크 통해서 바로 제안서를 새로 작성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준비, 자료조사, 구성, 슬라이드, 초안까지 대부분 AI를 통해서는요 엄청난 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기술들은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항감을 덜 생기게 업무 흐름, 판을 짜는데 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도록 워크플로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렇게 주로 찾는 리포럴은요. 보통 임직원 이상 20 이상 조직에서는 AI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쓰시는데 회사 입장에서 많이 결제해 줍니다. GPT가 $20니까 지금 환율이 약 34,0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이면 얼마죠?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은 한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아무도 안 쓴다. 그리고 AI 교육을 한 건데 효과가 없다는 분들, 이번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 강의가 아닌 4주 동안의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별 워크플로우를 분석해서 AI가 자연스럽게 조직에 남아들 수 있도록 저는 강의하고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자. 여기까지 말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AI를 실제로 조직에 넘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발표를 음악하게 잘한 걸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선생님. 네. AI를 쓰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했을 때는 세대 차에서 AI를 느끼는 그 격차가 너무 크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만 해도 우리 대표님은 AI가 뭐야? 뭐부터 해야 돼? GTP가 뭐야? 넌 써봤어? 이 정도이시고 근데 한편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제미나이부터 LM까지 쫙 써서 내가 더 필요한 AI 툴을 활용하는 정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세대 차에서 저항감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 활용법을 이 계층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장점, 내가 어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의 장점과
대표님께서 원하신 리퍼럴 중에서도 AI 강의 부분, 교육에 대한 강의, 실용성의 강의가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아까 처음에 읽을 때는 검토를 요청하셨잖아요. 검토하시 30분에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AI 윤리 부분의 검토 부분이 또 보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커버해서 어필을 해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AI에 대한 저항감은요, 어떤 그 경력에 따라가긴 하겠죠. 근데 임원진과 실무진으로 보통 구분이 되더라고요. AI를 써서 효율을 냈을 때 임원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절감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커요. 제가 첫 직장 생활 은행이었는데 은행원 나와서 처음 했던 일이, 여러분들 은행 가면 태블릿 PC 사인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제가 개발 팀으로 참여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업무 혁신이죠. 그 시스템은 제가 부행자들 모시고 PT를 할 때 딱 그거였습니다. 부회장님들, 지금 기존의 장표 관리 시스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과 이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시죠. 여기에 예를 들어 10명의 인원이 투입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쓰시면요, 7명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건비 FT 효과로 해가지고 많이 제안을 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AI도 임원진의 입장에서는요, 이 AI 업무 워크플로우를 쓰시게 되면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접근하고요. 두 번째,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플로우에서 프로세스를 봤을 때 내가 어떤 A라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10시간이 걸렸다. 근데 AI를 쓰게 되면은 5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시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듣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다 워크플로우를 쪼개고 이 부분은 AI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저항감은 많이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에 10시간을 들던 일을 지금 5시간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줄을 두면 당연히 실무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안 때문에 AI를 못 쓴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AI 쓰지 마셔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AI 서비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시거나, 근데 문제는 AI 자체 서비스 개발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그 GPU 한 장이 혹시 얼마잖아요? GPU가 싸게 하나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수만 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처리를 통해서 익명화를 한다거나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1월 22일 날 AI 기본법, 뭐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무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같이 AI 하시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최근에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데 쓰는 각주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거를 좀 준용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대안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 회사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AI 계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AI를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이미. 뭐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본인의 업무에 그걸 분명히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 이유 차별점이 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AI가 제가 써봐서 알겠지만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개인 역량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이거나 의사결정권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 AI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AI를 썼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각자 개인 계정으로 AI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기에 별 생각 없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인사팀 직원이 전 직원의 그 연봉의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전 직원 정보를 AI에 올려버린 거예요. 실명, 금액, 연봉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가 한 개의 AI 기지를 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AI를 쓰게 되면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인사 부서가 아닌 직원이 그 정보를 받아버린 겁니다.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전체 직원들이 얘 연봉 얼마 됐지?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가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AI 기존의 네이티브 AI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뭘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어디서 접속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 보안 차원에서 회사에서 회사가 아닌 다른 IP들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올린 자료를 다운 못 받게 각각의 그 차이니즈 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기는 바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똑같은 툴을 지어줘도요 직원들이 쓰는 역량은 다 달라요. 정말 제가 교육을 수없이 다니지만 똑같은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못 알아듣나? 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풀어가야 될 거고 교육을 근데 한 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정책을 거셔야 돼요. 프롬프팅 대회를 경쟁한다거나 AI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 혁신해서 효용성을 낸 사례를 가지고 시상을 한다거나 이 케이스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이부자리는 왜 하시? 이부자리 회장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부자리 개는 뭐? 마라톤이에요. 이 회장이 마라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 주말에 나가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임원들은 주말에 집에서 못 쉽니다. 같이 나가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직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인사 정책을 보셨어요. 자, 나랑 같이 안 돼도 돼. 주말에 니네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인증서 회사에 제출하잖아. 그럼 인증서를 가지고 현금 시상을 해줄게. 5kg, 10kg, 하프, 풀 차량운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2부자리 마라톤을 검색하시면요.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 같이 뛰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점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풀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박윤 대표님 아까 그 대기업은 네. 외부 링크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쓰는 것도 좀 어렵고 네.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대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최소 몇 명 정도 되는 기업이면은 대표님한테 소개해드리기 좋은 그런 네. 컨디션의 회사인지. 저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총판을 하고 있는 이 웍스 AI라는 회사의 솔루션을 보게 되면요. 이 회사 솔루션 제가 총판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뭐 LS전선 그다음에 공기업들 중에 굉장히 큰 공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안 통제, 내부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개인 민간 정보 뭐 필터링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 파일을 다운로드 못 받게 하는 시스템도 구성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제일 예민한 거긴 한데 임직원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되게 예민한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직원들 안 쓰겠죠, 잘. 사적인 얘기도 안 할 거고 업무 일은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근데 이제 5인 미만의 어떤 좀 작은 기업들은 제 리퍼럴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별도의 기존에 있는 네이티브 AI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저는 주로 5인 이상, 가능하면 20인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리퍼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8분 지나서 확정되었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